그 은행 횡재세 도입 지난주에 저희 그 횡재세 도입 관련해서 여러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횡재세 이번 회기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시고 제일 먼저 발의했던 분을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의원님이. 근데 많이 알리셨어요 네, 슬프게도 지난번에. 예. 발의를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 발의는 제가 조금 늦었고요. 아, 법안 조금 됐습니까? 공동 발의하시는 분들을 모으다가 그래서 이제 공동 발의보다. 네, 제안을 제가 먼저 했고 제안. 그 제가 법안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제 다른 분이 이 이제 발의를 발의를 하셨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횡재세 발의했습니다. 맨 먼저 제안을 하셨던 네. 걸로 해서 했구나. 예. 횡재세를 맨 먼저 제안을 하셨고 발의는 이제 그 다음에 더 맞춰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엊그제인가요? 그것도 회견을 하셨어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에게 네. 횡재세 이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또 제안도 주셨던데 이재명 대표께서 네. 어쨌든 횡재세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론 수준으로 이제 당 대표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민주당 내부에서 네. 좀 어려운 지점들, 그러니까 좌초될 것 같은 지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그런 기자회견을 좀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당론 수준에서 추진을 하는데 상임위의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이 비명계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했지만 뭐 제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그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논리가 사실 재계 네. 그리고 뭐 은행권 네. 뭐 보수 언론들에서 말하는 논리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셔가지고 제가 저 논리가 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네. 사실은 뭐 대통령 한 명의 어떤 판단에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고 다른 의견은 다 묵살되어야 하는 정당보다는 훨씬 민주적인 네. 과정이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정책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계와 보수 언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횡재세를 반대한다. 저는 그건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망감을 넘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 횡재세 반론에 대한 재반박은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 네. 지난주에 이제 찐경제에 나와서도 말씀도 드렸고 네. 제 기자회견도 이제 오마이TV에서 중계도 맞습니다. 다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이 자리에서 비판을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이 어느 때보다 좀 소신 있고 힘 있게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네. 야당이 보여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떠들썩하게 온 국민에게 우리 횡재세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할 겁니다라고 다 이야기해 놨는데 네. 당내의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워서 좌고우면 한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인지 혹은 의지는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정당인지 이런 네.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횡재세 도입으로 민주당의 개혁 의지와 개혁 능력을 좀 입증해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자회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기자회견 또 그 배경도 있었고. 글쎄요. 하여튼 뭐 말씀 주신 그 당내 여러 가지 의견과 뭐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또 프로세스이고 또 치열하게 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또 행여 혹시나 또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논의 토론 과정에서 이제 보완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미 당에서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조와 방향에 맞는 그리고 그 취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알려져 있고 충분히 또 당 차원이나 어느 정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굉장히 그렇- 높은 그렇습니다. 의제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 쪽인가 뭐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금감원장이 반대하는 거야 뭐 얼추 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니 이걸 정부의 그 야당 쪽에서 같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살짝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무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안 등에 좀 그 논쟁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뭐 좀 그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에서도 민주당 그 정무위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또 횡재세 도입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국민에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최소한 하여튼 뭐 이번 회기 내에 좀 여러 가지 뭐 이슈 현안도 많습니다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네요. 네. 참 그리고 또 현안 중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좀 그 저녁에 여러 가지 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월요일 날 그 유튜브 채널이죠.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 미국 시민권자인 이게 최 목사님이시죠? 최재형 목사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그 고가 명품을 제공한 지금 저희 화면도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제공받아서 영상이 이제 공개돼 가지고 좀 많이 지금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판문이 좀 일고 있고 이것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마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어제 나온 또 뉴스 내용을 보면 이 고가의 어떤 그런 그 명품 백 그다음에 선물 제공 이외에 또 대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인사청탁으로 의심되는 또 인사의 어떤 그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는 소지가 읽히는 그런 방송까지 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또 그 용해인 대표께서는 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이런 현안이 지금 정치권 뭐 민주당에서는 일부 뭐 대변인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뭐 무슨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취재 방식의 부적절함을 네, 들어서 뭐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뭐 이 취재 방식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여부는 그거대로 이제 가리면 될 일이고 네, 대통령실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국민들한테 해명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만큼 좀 엄중한 의혹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이게 사실이라면 뭐 명백한 이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살펴봐야 할 거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 이게 2022년 9월 영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등을 음, 비롯해서 제대로 좀 밝혀내야 되는 사안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은 뭐 마치 이게 이제 어떤 매체의 문제인 것처럼 유튜브에 하나하나 답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뭐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그렇고 네,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했다라는 의혹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도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통령실이 나서서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제 기억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 어느 것 하나 작은 의혹이 없어요. 맞아요. 다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의혹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묵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영부인들의 수많은 의혹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이 당연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해보려고 하니 이제 무리한 궤변들만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 함정 취재라는 뭐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어떤 그 취재 방식에 대한 또 논란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함정 취재 저희 이제 저도 그 기자 입장에서 처음에 이 보도를 봤을 때 분명히 함정 취재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이드의 그 공격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고 또 취재 또 이 소리 그 임용수 기자와 또 과거 김건희 여사와 했던 7시간 녹취록 그 공방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대로 또 하되 지금 드러난 이 내용 사실관계 최소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맞는지부터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가방을 받았는지 일부에서는 뭐 심지어 뭐그딥 페이크라는 그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뭐까지 막 그런 식으로까지 막 지금 확대해서 막
이제 쉴드의 개념을 어디까지 칠 것이냐까지 할 정도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로 당사자 내지는 그 대통령실이 이거를 책임 있게, 그리고 그 대통령실 그 출입 과정에서의 그 어마무시 그 허술한 그 경호 과정 포함해가지고 그 더더군다나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리고 석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대찬 중차대한 어떤, 이게 사실이라면 중차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특별한 어떤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부분 전혀 또 이거는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늘 이 정부가 네. 사안이 터지면 더 큰 사안으로 그 이전 사안을 덮는 방식을 채택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안도 사실은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명하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덮을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초 또 뭐 국회 본회의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아직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그 원래는 열리기로 좀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지금 아직 양당 간 또는 그 정치권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아까 말씀하신 주가조작 대장동 포함해가지고 두 가지 큰 특검 지금 처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이 국회 본회의 내지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국회 정치권이 굉장히 뭐 정신없이 흘러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혹과 내용들이 명확하게 좀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또 잘 해주실 거라 또 기대를 또 많이 하세요. 우리. 네. 음. 국민의힘도 이 의혹들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뭐 대장동 등등을 잘 해내지 못하면, 잘 털어내지 못하면, 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진다는 생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되고, 네. 야당도 이 사안들을 제대로 네. 밝혀내지 못하면 총선에서 승리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뭐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건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들이 네. 아직은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음. 총선 일정만 째깍째깍 다가오고 네.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